23억이나 23억이나 둘이서 네. 수익 냈다고. 그러니까요. 그 종합 보고서를 낸 사람이 김영철이에요. 종합 보고서 낼 때 그때 부장검사가 김영철. 그것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사실 검사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도 열렸는데 지난번에 김영철 검사 청문회 때 장시호 씨와 관련해서 뭔가 의원님께서 특별히 좀 말씀하실 대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니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시면서도 네. 또 다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조금 지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가장 핫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왜?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탄핵을 왜 하냐?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비위가 있고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공무원 자체 내에서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되는데요. 검사는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승질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쌓여서 지금 저희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세상에 누가 내놨냐고요? 저희가 안 꺼냈어요. 네. 이건 장시호가 네. 친구랑 녹취를 2년간 합니다. 그 친구가 갖고 있던 그 녹취를 장시호가 그 친구가 장시호 관계자에게 코인 투자를 했대요. 그 친구가. 근데 거기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보전 좀 받으려고 했더니 네. 장시호가 콧방귀도 안 끼고 콧등으로도 안 듣고 네. 뭐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와서 네. 정광훈 네. 쪽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그 내용을요. 1,300개의 녹취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 그쪽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 내용을 어떤 유튜브에서 하기 시작한 걸 이 내용이 이제 점점 더 나와서 탄핵의 내용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내용에 보면 네.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장시호가 이야기합니다. 오빠 이렇게 불러요. 김영철에게. 오빠. 이거는 문자예요. 문자. 문자. 그러니까 말은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말이 허언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허언인가? 네. 그 생각했는데 문자가 있는데 네. 장시호 문자만 있으면 또 네. 모르겠는데 여기에 누구 문자가 있냐면 김영철이 답한 문자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답해야 돼요. 네. 이게 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의원님 제가 그걸 모르는데 자꾸 오빠 얘기하시면 전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검사가 이따위로 네. 사적인 관계를 피의자와 가졌다면 네. 이거는 검사의 공직윤리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감찰 대상이고 여기서 그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빠 오케이 네. 주고받았어요. 네. 이 오케이 안 나왔으면 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문자가 또 있어요. 네. 문자에 뭐라고 있냐면 네. 급히 연락 바랍니다 네. 라고 했더니 김영철이 미안해 통화 가능 네. 이러고 또 문자가 있어요. 네. 이거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박이다. 그랬더니 네. 잠깐만 세수 좀 하고 둘이서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공고 XX로 할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게. 세상에. 이게 장시호 씨 친구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은밀한 장소에 갔다는 거예요. 네. 은밀한 장소에 갔고 네. 이 은밀한 장소를 예약해 준 사람이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 공유 숙박시설을 예약해줬고 예. 공유 숙박시설에는 김영철과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아주 고마웠다고 장시호가 예. 문자를 해요. 근데 이 정당하네.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이 공유 숙박시설이 하루에 여기 나와요. 하루에 12만 원이고 네. 2박은 해야 된대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 돈 내가 내지라고 정다은이 내요. 예, 돈도- 이거를 이제 돈을 내죠. 정다은이. 네. 정다은이. 근데 장시호가 고맙다고 정다은에게 돈을 또 보내요. 이 내역이 정다은이 갖고 왔고 예. 그런 내용이 이제 법사위에 예. 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가까운 이유는 뭘까? 네. 근데 이 가까운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있던 녹취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재용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의 위증 예. 그런 내용부터. 예. 그래서 그럼 그 전에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녹취에 다 나와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구치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출입 기록을 검찰에 갔다 온 기록을 내라. 네. 그랬더니
설 연휴에 설날이 요 날이에요. 네. 그럼 설날 전날, 네. 설날, 네. 설날 다음 날도 가서 출정을 갔다 와요. 아, 장시호 씨가. 장시호 씨가 검찰이 부르는 거죠. 네. 특검이. 네. 특검도 부르고 검찰도 불러요. 설 연휴에 3일 연장 가요. 네. 그다음에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돼서 형을 받아요. 네. 2년 6개월. 형을 법원에 선고를 받아요. 네. 선고를 받으면 검찰이 부르면 안 돼요. 검찰은 기소하기 전에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기소하고 기소하고 난 다음에 나면 법원으로. 부르면 안 돼요. 예. 구치소로 들어가 있게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구속은 됐겠죠. 기소하고 난 다음에 부르면 안 되는데 전체 부른 횟수가 약 70 몇 번 정도 돼요. 70몇 차례 네, 된다는 거죠? 저희가 생거로는 78번이에요. 거기에 이제 불출석도 있고 뭐 이런 걸 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한 6번 정도 네네.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생거로는 73번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기소 전에 15번이에요. 네. 나머지 숫자는 다 기소 이후예요. 기소 이후에는 제가 검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 기소에 거의 부르지 않는다는 않는다. 겁니다. 불렀어도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이건 남용이 기소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끝난 겁니다. 검찰의 손을 떠난 거예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특검이라고 하니 그럴 수 예, 있다고 예, 쳐요. 예. 그 이유가 벌써 50번이 넘지 않습니까? 50번이 넘고 그러면 이제 법정 구속 네. 된 다음에도 수십 번이에요. 법정 구속은 이제 법원의 형량이 떨어진 다음에. 네. 근데 김영철 등 특검이 구형을 몇 년 때리냐면 1년 6월 때려요. 1년 6월. 구형을 1년 6월 때리는데 그러면 법정 구속이 사실상 2년 6월이에요. 그럼 1년 6월 때렸다고 하는 것은 예.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한 이야기이거나 거잖아요. 예. 아니면 봐줬거나 예. 1년 6월이면 사실상 집행유예로 나오잖아요. 나와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이 장시호 말은 오빠가 1년 6개월 구형이니까 1년 6개월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나올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정 구속이 된 거야. 아. 2년 6개월. 예. 그래서 그날 울고불고 했더니 약 먹이고 예. 뭐 그러면서 달래줬다. 이재용 달래주고 이재용 위증시켰어. 뭐 이렇게 말은 해요. 예. 그런데 1년 6개월이 법정 구속이 2년 6개월이 됐는데 예. 그럼 법원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플리바게닝이 있었겠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이 내용이 뭐 통화 가능 뭐 이런 걸 보니까 그것만 있었는지 예. 여러 가지가 더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 법정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요일만 주구장창 부릅니다. 일요일만? 일요일. 그것도 이상하네. 계속 일요일 불러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일요일 날 조사를 한 거예요? 검찰이 조사한다고 검찰에 불러요. 근데 일요일은 네. 교도소도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왜냐하면 또 교도관이 물어봤어요.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장을. 교도관이 없어요. 혼자 토요일 일요일에도 네.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주구장창 불러요. 토요일은 11번, 네. 일요일은 21번. 그래서 다 해서 32번. 나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다 외우고 계시네, 진짜. 아유, 이거 네. 안 줘서 네. 저희가 가갖고 구치소에 확인한 가서 서영교는 네. 30번부터 40번, 네. 박은정은 40번부터 50번. 50번, 앞에서는 네. 1번부터 10번 다 나눠. 손으로 받아 쓴 거를 저희가 다 받아서 다 통합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의원님들이 일요일 날 몇 번 나갔는지 쉬어봐라. 주말에 나갔는지 쉬어봐라. 그리고 다 합친 거예요, 의원님들이. 야, 그럼 이제 정말. 우리 방이 다 합쳤어요. 예. 원래 이제 간사방에서 합쳤는데 어. 저희가 다 합쳐서 내가 네네. 다 합치면 뭐가 나올 예. 거다. 한번 보자. 진짜. 그랬더니 법정 구속된 크리스마스 날 나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이거는 네.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이문정 검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뭐래더라 맥심 커피 하나면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멕시컨비 한 잔. 맥시 커피 한 잔이면 그 영혼을 자판기 판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네. 예. 그리고 검찰로 나가는 날은 나들이 가고 콧바람 쐬러 나가는 날인 거죠. 그래서 검찰로 나가보기를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계속 나가고. 예. 그런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탕수육, 이빠이, 하겐다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 거지. 예. 수사하는데 하겐다주 얘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는 한동훈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예. 한동훈이 자기가 동아일보에 예, 인터뷰한 내용이네. 내 방 냉장고에 하겐다주 아이스크림 하루는 장시호가 문을 똑똑. 똑똑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뭘 못 주겠어.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 아. 예. 예.
이런 내용은 자기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한 얘기. 이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예. 이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서 탄핵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진짜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이게 검사입니까? 나라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은 죽어라고 정말 그 법질서 안에서 법치주의 지키느라고 혹시라도 내가 딱지 끊지 않을까 안전운전하고 그렇죠. 주행할 때도 신경을 쓰는데 세상에 덮어놓고 이렇게 사실상 뭐 불법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이 국회에서 또 이런 거 잡아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또 알 수도 없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있네요. 예. 그러니까 예. 설 연휴 3일간 출정. 네. 법정 구속 이후 크리스마스에 네. 27년 12월 25일 큰일 났네. 이게 2월 6일 날 법정 구속인데요. 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오기 직전이 아닌가 몰라요. 일요일은 21번, 토요일은 11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유, 이게 네. 법정 구속된 다음에 네. 이게 간날이거든요. 네. 계속 일요일. 그러네. 예,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네. 예, 월요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시간도 똑같이 오후 2시에서 3시. 이게 좀 이상합니다. 2017년 1월 5일은 네. 좀 특이한 건 검사실에선 9시 반에 네. 19시 반인가? 네. 9시 반에 와. 끝나서 보내요. 네. 끝났어요, 수사가.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잘 찾아낸 거죠. 네. 근데 구치소로 들어온 시간은 2시예요. 네. 새벽 2시. 뭐 한 거? 4시간 동안 뭐 했어? 했어? 어디가 있었어? 몰라. 그러니까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어. 근데 이거 우리가 가서 받아 적어온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가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재판 취재할 때 다 막 손이 아프니까 나눠가지고 하고 끝난 다음에 모여서 합쳐서 하나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의원님들도 그럼 지금 그렇게 이거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끈따끈 며칠 전에 갔다 온 거니까. 거. 네. 예. 하여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거죠. 취재 편의점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고 서영구 의원님이 오늘 안 나오셨다면 저희가 알 수 없었다. 지금 스웨덴에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나요? 드릴게.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노력이 정말 결실을 맺어서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 반듯한 나라, 세계에서 정말 자부심을 갖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자고 저희가 2016년 그 추운 겨울날 미세먼지와 싸우면서 맞습니다. 5달이나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 난립니까? 아우 정말 제가 오늘 그래도 서영교 의원님 모셔서 말씀 들으니까 속이라도 시원하네요. 네. 의원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9분 네. 54초가 지나서 네. 이제 끝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사실은 딥페이크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네, 그 네, 얘기를 네. 못했어요. 네, 네, 네. 어차피 최고위원도 그만두셨으니까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세요. 딥페이크를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제가 법사위라서 법적인 조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그리고 제가 행안위원장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여가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여가위에서 우선 그것 관련한 현안 질의를 빨리 하고 경찰도 부르고 네. 검찰도 법무부도 부르고 그리고 그것 관련한 전문가들을 좀 부르자라는 네.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강간당한 사람들은 강간당해서 생명이 끊어지면 강간치사 중대 처벌, 네. 가중 처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딥페이크 이런 거 가지고 사람 건드리면 훨씬 더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영상물로 불법 촬영해서 치사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네. 이거 밝히려고 내 억울함 밝히려고 하던 사람들이 끝내는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도 유작이라면 또 떠돌고 다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처벌하고 네. 가중 처벌하는 제도도 만들도록 하고 네. 이거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린아이들 처벌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 꼬맹이가 갑자기 텔레그램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너 왜 가입을 한 거야? 뭐 때문에? 그랬더니 엄마 텔레그램을 누가 가입했는지 보려고 해. 그래서 그런 애들 끊으려고.
요새 애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피해자가 많습니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거 혹시 우리 애들도 피해자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세게 이런 사람들 세게 엄단할 수 있는 법을 구하라법처럼 6년씩 걸리면 안 됩니다, 의원님. 법은 오래 빠르게. 걸립니다. 아, 그래요? 법은 오래 걸리고요. 이런 법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런 법 빨리 하고 네. 중요한 건 국회에 맡긴다고 법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네. 거죠. 예. 빨리 이거는 대통령이 움직이고 네. 법무부가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게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게 하고요. 네. 법은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